1978년 코리아 게이트 연쇄 사건, 강인호 수사 일지 4편, 프롤로그 2025년 현재,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층,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강인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1978년, 그 해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75세의 강인호가 기자에게 말했다. 그의 옆에 앉은 한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여파가 한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던 시기였죠. 그때 우리가 마주한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인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얼마나 한지아를 믿어야 하는지, 그녀가 과거를 진정으로 떨쳐버렸는지를 시험받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기자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물었다. 그 사건이 두 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40년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한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확실해진 사건이었거든요. 카메라가 천천히 1978년 봄으로 화면을 전환했다. 제한장. 보이지 않는 파문. 1978년 3월 15일, 서울. 봄비가 내리는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 강인호와 한지아는 파트너가 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근수를 잃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한지아와 함께 해결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형사님, 이 보고서 좀 보세요. 한지아가 강인호에게 외교부에서 온 문서를 건넸다. 뭔가요? 코리아 게이트 관련 조사에 협력했던 인물 중 한 명이 어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강인호가 문서를 훑어봤다. 죽은 사람은 박정호 52세 전직 외교관이었다. 심장마비라.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지아가 다른 자료를 펼쳤다. 박정호 씨는 6개월 전 종합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가족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발견됐나요? 자택 서재에서요. 책상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강인호의 예리한 눈이 번뜩였다. 현장 사진이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던 강인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해. 책상 위에 펜이 굴러 있네요. 펜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면 펜을 놓고 쓰러져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펜은 책상 반대편에서 굴러온 것 같아요. 한지아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여기 잉크 자국이 이상해요. 마치 뭔가를 쓰다가 갑자기 놀란 것처럼. 현장에 가볼까요? 박정호의 자택. 강남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찰 봉인이 해제된 후였지만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유족분들 허락을 받았나요? 네. 부인께서 의문사 가능성을 제기하시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셨어요. 박정호의 부인 김영숙 48세의 두 사람을 맞았다. 형사님들, 제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남편은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어요. 코리아 게이트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다면서 서재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무슨 자료였나요? 미 의회에 제출할 증언 자료요. 남편이 외교관 시절 알게 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로비 활동에 대한. 서재에 들어선 강인호와 한지아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지아, 여기 좀 보세요. 강인호가 책상 서랍을 가리켰다.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진 것 같은. 한지아가 바닥을 살펴보더니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이것 봐요. 찢어진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에는 박충식 의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박충식. 들어본 이름 같은데. 여당의 실세죠.
코리아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핵심 인물 중 하나예요. 그때 김영숙이 다가왔다. 아, 그분이요. 남편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증언이요? 박충식 의원이 미국 로비스트들과 은밀히 만났다는, 그리고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첫 번째 실마리. 오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혈액에서 미량의 디지톡신이 검출됐어요. 디지톡신이요? 심장병 치료제예요. 하지만 박정호 씨는 심장병이 없었죠. 그리고 이 약물은 과다 복용 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한지아가 물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여 경로가 주사가 아니라 경구 투여인 점이. 강인호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누군가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리아 게이트의 그림자. 저녁 무렵, 강인호와 한지아는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아,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박동선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 의회에 로비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맞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심각성은 따로 있어요. 강인호가 기밀 자료를 꺼냈다. 한국 정치권과 미국 정치권이 모두 연루된 거대한 부패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박정호 씨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력계 강인호입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급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는 동아일보 기자 이승호입니다. 박정호 씨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박정호 씨와 인터뷰를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날 저에게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어떤 전화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강인호가 긴장했다. 그 자료가 뭔지 아세요? 코리아 게이트의 진실을 담은 문서라고 했어요. 한국 정치인들과 미국 로비스트들의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있다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아, 잠깐. 누가 와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즉시 가봐야겠어요. 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1978년 서울의 밤은 어둡고 불안했다. 코리아 게이트의 그림자가 한국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강인호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1977년 김근수를 잃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거대한 음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하지만 이번에는 한지아가 함께였다. 그녀의 과거 경험과 능력이 이번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아, 준비됐어요? 네. 이번에는 꼭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한지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1977년 파트너가 된 이후 그녀는 강인호와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이승호 기자의 집.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다. 제2장. 사라진 증언자. 1978년 3월 15일 밤 10시. 마포구에 위치한 이승호 기자의 연립주택. 강인호와 한지아가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네요. 한지아가 2층 창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전화가 끊어진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강인호가 대문을 두드렸다. 이승호 기자님,
경찰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뒤로 돌아가 봅시다. 뒷문은 열려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었다. 침입자가 있었네요. 한지아가 문틀의 흔적을 살펴보며 말했다. 집 안에 들어서니 거실이 난장판이었다. 책장은 뒤져졌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승호 씨, 계세요? 강인호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없어요. 방은 완전히 뒤져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납치당한 것 같아요. 한지아가 바닥의 흔적들을 살펴봤다. 여기 끌려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책상 아래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이거 봐요.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호의 취재 노트. 노트에는 코리아 게이트 관련 취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동선, 박충식 의원 연결고리. 미국 의회 매수 리스트. 한국 정치인 후원금 내역. 증언자들의 이상한 죽음들. 마지막 항목이 강인호의 눈길을 끌었다. 증언자들의 이상한 죽음들? 한지아가 노트를 읽어보았다. 여기 봐요. 박정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노트에 기록된 명단. 김태식 전 정치자금 관리인 -2월 교통사고사. 이정우 전 외교부 사무관 -3월 실종. 박정호 전 외교관 -3월 심장마비. 최영준 기업인 조사 예정. 모두 코리아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모두 증언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이고요. 강인호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거기에는 이상한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BCS-78KCIA? 이게 뭘까요? 잠깐, 이거. 한지아의 표정이 변했다. 과거 공작원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건 작전명 같아요. BCS는 아마 Political Control System의 줄임말이고 78은 연도, KCIA는 중앙정보부요. 네. 그럼 이것은 중앙정보부가 1978년에 진행하고 있는 정치 통제 작전의 코드명일 수 있어요. 강인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코리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려는 작전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단서. 그때 한지아가 책장 뒤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녹음 테이프예요. 이승호 기자가 숨겨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테이프를 재생해보니 박정호와 이승호 기자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기자님, 제가 가진 자료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로비스트들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내역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서 왔다는 거죠? 중앙정보부 비자금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미국에 로비하는 데 쓴 돈이 다시 우리 정치인들에게 돌아온 거죠. 그럼 이건 단순한 외국 로비 사건이 아니라 국내 정치 조작 사건이에요. 특정 정치인들을 미국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통제하려는. 테이프는 거기서 끊어졌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한지아가 말했다. 코리아 게이트가 단순히 박동선 개인의 로비 활동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정치 통제 작전의 일부였다는 뜻이에요. 강인호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코리아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고요. 중앙정보부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한지아는 이승호 기자의 실종을 공식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장벽에 부딪혔다. 이 사건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성훈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코리아 게이트 관련 사건은 모두 중앙정보부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승호 기자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납치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국가보안 사건으로 분류됐어.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 다시 벽에 막혔다. 팀장님, 개인적으로 조사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이번에는 1977년과 달이야. 직접적으로 중앙정보부와 맞서는 일이 될 수 있어. 사무실을 나온 강인호와 한지아는 복도에서 잠시 말을 나누었다. 어떻게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손을 떼되 비공식적으로 계속 조사해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지아, 당신의 과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중앙정보부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작전 방식을. 한지아가 잠시 고민했다.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알겠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 보겠어요. 과거의 인맥. 그날 저녁, 한지아는 혼자서 서울 시내의 한 찻집으로 향했다. 약속한 사람은 박민철. 과거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았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전향자였다. 지아, 오랜만이야. 40대 중반의 남자가 한지아를 반겼다. 민철 오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 무슨 일이야?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박민철의 표정이 변했다. 그 사건은 위험해. 왜 그런 걸 묻지? 제가 지금 경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데. 경찰. 박민철이 놀랐다. 너가?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지아가 간단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코리아 게이트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박민철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지아야, 이건 단순한 로비 사건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중앙정보부가 관련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야. 이건 남북한 모두와 관련된 일이야. 무슨 뜻이에요? 북한도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어.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서. 한지아가 놀랐다. 그럼 북한 공작원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코리아 게이트를 통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야. 복잡해지는 상황. 한지아가 강인호에게 돌아와서 박민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북한도 개입되어 있다고요? 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증거들이 북한과 중앙정보부, 그리고 미국 로비스트들이 모두 얽힌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 수 있어요. 강인호가 머리를 감췄다. 이승호 기자와 박정우 씨는 그 게임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당한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인호 형사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승호 기자를 찾고 계시죠? 강인호가 긴장했다. 어디 계신지 아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남산 N타워 아래, 내일 밤 9시에. 누구신지 먼저 알려주세요. 저는 이승호 기자의 마지막 증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승호 기자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가봐야겠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1978년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코리아 게이트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그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강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근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한지아가 있었다. 그녀의 과거 경험과 능력이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아, 내일 밤 준비됐어요? 네.
이번에는 꼭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한지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3장 밀실의 죽음. 1978년 3월 17일 오후 남산에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강인호와 한지아에게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형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경찰서에 급보가 들어왔다. 조선호텔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누구죠? 최영준 씨예요. 이승호 기자 노트에 나와 있던 그 기업인 말입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조선호텔 1205.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12층 복도는 경찰들로 분주했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장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오후 2시경 호텔 직원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발견했습니다. 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안쪽에서 체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체인 때문에 문이 조금밖에 안 열렸어요. 그럼 완전한 밀실이었다는 뜻이네요. 네. 창문도 12층이라 외부 침입은 불가능하고요. 방 안에 들어선 강인호와 한지아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최영준 45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죽어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었다. 자살로 보이는데 한지아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해요. 어떤 점이요? 총을 든 손의 각도요. 보통 자살할 때는 이렇게 총을 들지 않아요. 강인호도 시체를 자세히 관찰했다. 맞아요. 그리고 혈흔 패턴도 이상해요. 어떻게요? 자살이라면 총구에서 나온 화약 찌꺼기가 손과 옷에 묻어야 하는데 너무 적어요. 한지아가 방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위에 컵이 2개 있어요. 2개요? 네. 커피컵 2개. 하나는 거의 비어 있고 하나는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강인호가 컵 근처를 살펴봤다.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밀실에서 빠져나갔을까요? 불가능한 범죄. 국과수팀이 도착해서 현장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단 총상은 근거리에서 발사된 것이 맞습니다. 법의학자가 예비 소견을 발표했다. 자살 가능성이 높은가요? 글쎄요. 각도가 좀 이상하긴 해요. 보통 자살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총을 대지 않거든요. 그럼 타살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문제는 밀실이라는 점이죠. 어떻게 범인이 빠져나갔는지. 강인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밀실 살인에는 반드시 트릭이 있을 것이었다. 지아, 여기 환기구 봐요. 너무 작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화장실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완벽한 밀실이네요. 그때 한지아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작은 실타래였다. 실이요? 네. 그런데 이 실, 문 쪽으로 뻗어 있어요. 실을 따라가 보니 문틈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혹시 강인호가 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도어 체인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지아, 이거 봐요. 체인에 실 흔적이 있어요. 그럼 이 실로 뭔가를 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범인이 방을 나간 후에 실을 이용해서 체인을 걸었을 수도. 밀실 트릭의 해답. 강인호가 추리를 시작했다. 범인은 최영준을 총으로 쏘고 현장을 자살로 조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밀실에서 나갔어요? 범인은 문을 나가면서 긴 실을 체인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실을 당겨서 체인을 걸었죠. 그럼 실은 어떻게 회수했어요? 아마 문틈 사이로 실을 당겨서 빼냈을 거예요. 하지만 실의 일부가 침대 밑에 남아 있었던 거죠. 한지아가 감탄했다. 완벽한 트릭이네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남아 있었으니까. 최영준의 비밀. 최영준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의 지갑에서 발견된 명함들. 박충식 국회의원 비서실. 미국 로비 회사 대표. 중앙정보부 관련 인물. 그리고 호텔방 금고에서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것 봐요. 코리아 게이트 관련 계좌 내역서예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돈의 세부 내역이 모두 나와 있네요. 한지아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돈들의 출처가. 뭐가 이상해요? 일부는 미국에서 왔지만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된 것 같아요. 국내에서요? 네. 그리고 여기 NK 펀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강인호가 놀랐다. NK. 설마 북한.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남한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을 수도. 복잡해지는 음모.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로비 사건이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얽힌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날 저녁, 강인호와 한지아는 남산으로 향했다. 익명의 제보자와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승호 기자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N 서울타워 아래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인상의 남자였다. 강인호 형사님이시죠? 네. 당신은?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승호 기자가 마지막에 저에게 맡긴 것이에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승호 기자는 어디 있나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3일 전에 그들이 죽였어요. 이승호 기자의 마지막.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승호 기자는 코리아 게이트의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그를 납치했죠. 어떻게 아세요? 저는 중앙정보부 내부 사람이었습니다. 한지아가 긴장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왜 저희를 도우시는 건가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참을 수 없어서요.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가 봉투를 강인호에게 건넸다. 이 안에 이승호 기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자료가 들어있어요. 코리아 게이트의 진짜 배후와 목적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코리아 게이트는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이 아니에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 정치에 개입한 거죠. 무슨 뜻인가요? 중앙정보부가 박동선을 이용해서 미국 의회를 매수한 거예요. 한미 관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리아 게이트의 내용과 정반대였다. 그럼 미국 의회 조사도 일부러 흘린 정보예요. 진짜 핵심은 숨기고 일부분만 드러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남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 자료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요? 조심하세요. 이제 당신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 거예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위험한 진실. 호텔로 돌아온 강인호와 한지아는 받은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다. 이승호 기자가 정리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중앙정보부의 PCS-78 작전 전모, 박동선을 통한 미 의회 매수 계획, 북한 자금에 남한 정치권 유입 경로, 증언자들 제거 계획.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한지아가 말했다. 이승호 기자가 목숨을 걸고 모은 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대로라면. 강인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져요. 어떤 뜻이에요? 정치인, 정부 관료, 심지어 우리 경찰 내부에도 이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지아도 불안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그게 문제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강인호 형사님, 지금 즉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변조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15분 안에 호텔 로비로 나오지 않으면 당신의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다.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보세요. 강인호가 창문으로 다가가니 맞은편 건물에서 저격총의 적외선 조준점이 한지아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강인호의 심장이 뛰었다. 상황이 심각했다. 자료를 주면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강인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진실을 담은 소중한 자료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지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때 한지아가 말했다. 형사님, 자료를 주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자료가 더 중요해요. 안 돼요.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강인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1977년 김근수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승호 기자와 박정호, 최영준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지아, 함께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워요. 형사님, 1977년에 약속했잖아요.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자료를 숨기고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밤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맞서기로 했다. 1978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강인호와 한지아의 파트너십도 진정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제4장 그림자 소개거래 1978년 3월 18일 새벽 1시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로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전형적인 정보기관 요원의 모습이었다. 강인호 형사님이시죠? 네. 당신은? 중앙정보부 김태현 과장입니다. 김태현이 신분증을 보여줬다.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먼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형사님들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한지아가 주변을 살펴봤다. 로비 곳곳에 정보부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거래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김태현이 손짓하자 검은 승용차 2대가 호텔 앞에 정차했다. 타세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질문은 도착해서 하시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차에 올랐다. 중앙정보부 안가. 30분 후 도착한 곳은 남산의 한 건물이었다. 중앙정보부 안가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니 작은 회의실이 있었다.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일방향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김태현이 의자를 권했다. 자료부터 보여주시죠. 강인호가 가방에서 이승호 기자의 자료를 꺼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김태현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이승호 기자가 정말 대단한 자료를 모았네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건가요? 김태현이 잠시 침묵했다. 형사님, 이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진실이 밝혀지겠죠. 진실. 김태현이 웃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을 죽인 건가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지아가 끼어들었다.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가요? 김태현이 한지아를 바라봤다. 한지아 씨, 당신도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 일했잖아요. 때로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지금은 진정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김태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정의. 참 아름다운 말이네요. 과거의 그림자.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한지아가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오랜만이야, 명희.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한지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다. 박 부장.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구나. 고맙네. 박 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강인호 형사님께도 인사해야겠군요. 저는 중앙정보부 대북 담당 박철수 부장입니다. 강인호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지아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우리는 오래된 동료 사이야. 그렇지, 명희? 한지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 부장은 제가 남한으로 올 때 담당 책임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지. 너를 남한 사회에 정착시킨 것도 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것도 나야. 강인호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인가요? 박 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인호 형사님, 한지아 씨가 당신의 파트너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1977년 김근수 형사의 죽음도. 강인호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김근수 형사가 조사하던 사건이 우리에게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후에 한지아를 당신 곁에 보낸 거예요. 당신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지아, 이게 정말인가요? 한지아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뭐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형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박 부장이 박수를 쳤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무슨 뜻입니까? 한지아는 지금도 우리의 지시를 받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자료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아, 정말로? 한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사님, 저는 선택의 순간. 박 부장이 테이블 위에 문서를 놓았다. 강인호 형사님, 이제 선택하세요. 어떤 선택을요? 첫 번째 선택, 이 자료를 우리에게 넘기고 한지아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선택은요. 이 자료를 공개하고 한지아의 진짜 정체와 과거의 모든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물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강인호는 딜레마에 빠졌다. 진실을 지킬 것인가? 한지아를 지킬 것인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박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 그리고 한지아 씨. 네. 오늘 밤 옛 동료들과 만날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추억도 나눌 겸해서.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한지아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안 됩니다. 강인호가 말렸다. 그녀는 이제 우리 편이에요. 그런가요? 한지아 씨에게 직접 물어보죠. 박 부장이 한지아를 바라봤다. 명희, 너의 선택은? 한지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조직에 대한 의무와 강인호에 대한 마음. 저는 한지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인호 형사님과 함께 있겠어요. 박 부장의 표정이 변했다. 확실한가?
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이쪽이에요. 결정의 대가.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가 손짓하자 여러 명의 요원들이 들어왔다. 두 분 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구금하겠다는 건가요?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강인호와 한지아는 분리되어 각각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한지아의 고뇌. 한지아가 갇힌 방은 작고 차가웠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공작원 훈련, 남한 침투, 그리고 강인호와의 만남.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인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실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들어왔다. 생각은 해봤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명희, 너는 우리가 키운 거야.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살고 싶어요. 박 부장이 의자에 앉았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아느냐? 네.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 한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이야. 무슨 뜻이에요?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는 동안에는 통일이 불가능해. 하지만 공통의 적이 생기면 한지아가 깨달았다. 미국을. 그래. 미국을 공통의 적으로 만드는 거야. 코리아 게이트를 통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틈을 타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북한 자금이 들어온 건가요? 남북한 정보기관이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적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지아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모두 그 계획의 일부였어.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야, 명희.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했어요. 박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강인호의 각성. 다른 방에 갇힌 강인호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한지아가 처음부터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간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봤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들, 사건을 해결할 때의 열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그게 다 거짓일까? 강인호는 혼란스러웠다. 1977년 김근수를 잃은 후 한지아가 준 위로, 파트너로서 함께 해결한 사건들, 그리고 점점 깊어진 신뢰. 그때 문이 열리며 김태연이 들어왔다. 형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지아가 정말 저를 감시하기 위해 온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김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뭔가요? 그녀가 변했어요. 형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알죠? 우리가 지시한 보고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점점 형사님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많아졌거든요. 강인호가 놀랐다. 보호요? 네. 형사님이 위험한 사건에 개입할 때마다 그녀가 미리 경고를 보내거나 안전한 방법을 제안하거나 감시자라기보다는 보호자에 가까웠어요. 탈출 계획. 김태연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럼 한지아 씨를 구출하세요. 김태연이 방문 열쇠를 강인호에게 건넸다. 이걸로 나갈 수 있어요. 한지아 씨는 3층 끝방에 있어요.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도 양심이 있거든요. 강인호가 열쇠를 받으며 물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제 차가 있어요. 열쇠는 바퀴 위쪽에 붙여둘게요. 고맙습니다. 가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탈출. 강인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다행히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다. 아마 자신들이 도망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3층으로 올라가서 끝방을 찾았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로 열 수 있었다. 지아. 한지아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형사님, 괜찮아요? 네. 하지만 형사님, 저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형사님이 위험해. 강인호가 한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지난 1년간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아, 탈출. 두 사람은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태연이 말한 대로 차가 있었고 열쇠도 약속한 곳에 있었다. 형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차를 몰고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서울의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때 뒷거울에 추격 차량이 보였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꽉 잡으세요. 강인호가 급가속을 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추격전.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추격전. 한지아의 과거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 좌회전하세요. 그 골목으로는 막혀 있어요. 아니에요.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한지아의 안내로 좁은 골목들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후, 겨우 뿌리쳤네요. 지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한지아가 잠시 생각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아요. 제5장. 거짓과 진실의 퍼즐. 1978년 3월 19일 새벽 4시. 한지아가 안내한 곳은 강북구의 한 허름한 여인숙이었다. 1층에서는 24시간 만두를 파는 작은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네. 여기 사장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여인숙 사장은 60대 후반의 할머니였다. 한지아를 보자 반가워했다. 어머, 지아야, 오랜만이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동료예요. 며칠 머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안전한 은신처. 2층 작은 방에서 강인호와 한지아는 잠시 숨을 돌렸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는 과거에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6.25 때 월남한 분이세요. 그 후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셔요. 강인호가 이해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였다. 지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한지아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처음에 제가 형사님께 접근한 건 정말 감시 목적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형사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요? 김근수 형사님을 그리워하는 모습, 사건 해결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한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거죠? 3개월 전쯤이었어요. 형사님이 아이를 구하려다가 다치셨을 때 강인호가 기억을 떠올렸다. 유괴범을 쫓다가 다리를 다쳤던 사건이었다. 그때 제가 형사님을 간병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코리아 게이트의 진실. 지아,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 당신이 아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지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로비 사건이 아니에요. 박 부장이 말한 게 사실인가요? 남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는. 일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박 부장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계획에 미국도 개입되어 있어요.
강인호가 놀랐다. 미국도요? 네. 사실 이것은 삼자 협력이에요. 남한, 북한, 미국이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들이요? 한지아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남한은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확보하고 싶어 해요.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해요. 그럼 코리아 게이트는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표면적으로는 스캔들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복잡한 음모. 강인호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 계획의 전모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려고 했고요. 왜 그들을 죽여야 했나요? 계획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틀어져요. 국민들의 반발, 국제적 신뢰 추락. 결국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강인호는 사건의 복잡성에 압도되었다.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요. 진실을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숨기면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새로운 관점. 그때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올라왔다. 얘들아, 밥 먹어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할머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강인호를 바라봤다. 젊은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법, 도덕.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쪽이 옳은 거야.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철학이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게 먼저야. 새로운 계획.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진실을 완전히 공개하는 대신 핵심 인물들과 직접 협상해보죠. 어떤 협상이요? 더 이상의 살인을 중단하는 대신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죠. 법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접촉 시도. 오후에 강인호는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었다. 박 부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강인호 형사님이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안이 있습니다. 들어보죠. 더 이상의 살인을 중단하는 대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흥미롭군요. 조건이 있나요? 이승호 기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주세요. 박 부장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아는 돌려받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어요. 마지막 거래. 다음 날 중립지대인 한 호텔에서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다. 박 부장과 김태연, 그리고 강인호와 한지아가 마주 앉았다.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말했다. 형사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우리는 더 이상의 제거 작업을 중단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지아는 제 선택입니다. 한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강인호 형사님과 함께 하겠어요. 박 부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좋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 선택의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거래가 성사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한지아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래도 찜찜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승호 기자의 무덤을 찾았다. 조용히 꽃을 놓고 묵념을 했다. 기자님,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았습니다. 강인호가 중얼거렸다. 에필로그로 향하며 1978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회색지대의 해결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사건들도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제6장 희생의 대가 1978년 3월 22일 거래가 성사된 지 3일이 지났지만 강인호와 한지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정말로 더 이상의 살인이 없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이성훈 팀장이 급히 연락해왔다. 무슨 일이에요? 최영준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박충식 의원의 보좌관이 실종됐어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 실종됐나요? 어제 밤부터요.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연락도 안 돼요. 약속 위반. 강인호는 즉시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충식 의원의 보좌관이 실종됐어요. 박 부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다른 세력이 있어요.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새로운 플레이어. 한지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형사님,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떤 뜻이에요? 중앙정보부 외에도 다른 조직이 개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요? 미국 CIA, 북한 정찰총국 또는 한지아가 말을 멈췄다. 또는 일본 공안이나 중국 정보부일 수도 있어요. 코리아 게이트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니까. 보좌관의 행방. 강인호와 한지아는 비공식적으로 보좌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보좌관의 이름은 김영식 35세. 박충식 의원의 최측근으로 코리아 게이트 관련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마지막 목격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의도 국회의 사당 근처예요.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어요. 누구와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같았다고 하는데. 한지아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형사님, 김영식 보좌관의 사무실을 조사해봐요. 사무실의 단서. 국회의 사당 내 박충식 의원 사무실. 김영식의 책상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지아의 예리한 관찰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봐요. 달력에 표시가 있어요. 달력에는 3월 21일에 CIAJ라고 적혀 있었다. CIAJ. 뭘까요? CIA 재팬일 수도 있어요. 일본 주재 CIA 지부. 그럼 김영식 보좌관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랍을 뒤지던 중 한지아가 숨겨진 메모를 발견했다. 이것 봐요. 진짜 돈의 출처를 알고 있다. 일본 루트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본 커넥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코리아 게이트의 자금 중 일부가 일본에서 온 것이었다. 왜 일본이 개입하는 거죠? 동아시아 정세 변화 때문일 거예요. 한지아가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이 현실화되면 일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그래서 일본이 통일을 방해하려고? 아니면 통일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발견. 김영식 보좌관의 집을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집안에서 일본어로 된 문서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건 일본 정부 문서 같은데요? 한지아가 일본어 문서를 해석했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별 일본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통일 비용 분담, 난민 문제, 경제 협력 방안.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지아가 다른 문서를 가리켰다. 여기에 코리아 게이트를 통한 한미 관계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3구 게임.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코리아 게이트는 남북한, 미국, 일본이 모두 개입된 복잡한 게임이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 미국 동아시아 영향력 유지, 일본 통일 과정에서의 이익 확보. 그럼 김영식 보좌관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제거된 거예요. 누가? 일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의 개입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새로운 증인. 그때 한지아의 과거 인맥이 도움이 되었다. 박민철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지아야, 김영식이 납치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료를 맡겼다는 얘기가 있어. 누구에게요? 일본인 기자야. 아사히 신문 서울 특파원. 이름이? 다나카 히로시. 한국 정치 전문 기자지. 강인호와 한지아는 즉시 다나카 기자를 찾아갔다. 일본인 기자의 증언. 다나카 히로시 45세는 서울에서 10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한 베테랑 기자였다. 김영식 씨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다나카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매우 위험한 정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리아 게이트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본의 대기업들이 한국 정치인들에게 비밀 자금을 지원했어요. 박동선의 로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온 거였어요.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진실이었다. 왜 일본이 그런 일을?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죠. 위험한 자료. 다나카가 김영식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정말 폭탄적이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정치인 후원 내역, 일본 정부의 한반도 통일 대응 계획, 미란 삼각 협력 비밀 협정안. 이 자료가 공개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뒤바뀔 겁니다. 다나카가 심각하게 말했다. 그래서 김영식이 납치된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요? 저는 이미 이 내용을 도쿄 본사에 송고했거든요. 국제적 파장. 다나카의 기사가 일본에서 보도되자 국제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한국 정부는 즉시 부인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커져갔다. 형사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때 박 부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강인호 형사님, 즉시 만나야겠어요. 긴급 회담. 당일 저녁, 남산의 한 안전가옥에서 긴급 회담이 열렸다. 참석자 박 부장 중앙정보부, 김태현 과장, 강인호, 한지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미국에서도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 우리의 거래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한지아가 불안해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보호해드리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새로운 위협. 회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강인호와 한지아는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형사님,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추격자들의 차량을 보니 일본 영사관 번호판이었다. 일본 정보기관인 것 같아요. 위험해요. 다른 길로 가야겠어요. 일본의 개입.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다나카 기자가 실종된 것이다.
또 시작됐네요. 한지아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는 일본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인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코리아 게이트는 이제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지아, 우리가 가진 자료도 위험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김영식의 발견. 3일 후, 한강에서 김영식 보좌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익사였지만 고문 흔적이 발견되었다. 역시 그들이 죽인 거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본제 담배 꽁초가 발견되었다. 세븐스타 담배예요. 일본에서만 파는 브랜드죠. 한지아가 확인했다. 그럼 일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남겨둔 흔적일 수도 있어요. 제7장 진범의 초상. 1978년 3월 28일.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인호는 모든 용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을 세웠다. 모든 관련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장소는 조선호텔의 대회의실. 참석자들. 박 부장 중앙정보부, 김태현 과장 중앙정보부, 박민철 전양 북한 요원, 다나카 히로시 일본 기자 실종 3일 만에 나타남, 박충식 국회의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 1명, 예상치 못한 참석자. 회의실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었다. 저는 CIA 서울 지부 존 스미스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왜 여기 계신가요? 강인호가 물었다. 코리아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강인호의 추이. 강인호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코리아 게이트를 단순한 로비 사건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국제적 음모였어요. 강인호가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층위 박동선의 미 의회 로비 활동. 두 번째 층위 한국 정치인들의 비자금 수수. 세 번째 층위 남북한의 비밀 접촉. 네 번째 층위 일본의 개입. 다섯 번째 층위 미국의 이중 개입. 각각의 층위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첫 번째 진실 일본의 역할. 먼저 일본의 역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호가 다나카 기자를 바라봤다. 다나카 씨, 당신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죠? 다나카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일본 공안조사청 소속이었어요. 기자 신분은 위장이었고요. 그럴 리가. 김영식 보좌관에게서 받은 자료가 너무 정확했어요. 일반 기자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기밀이었죠. 한지아가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다나카 씨의 도쿄 연락처를 추적한 결과 공안조사청 직통번호였어요. 다나카가 관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진실 미국의 이중 개입. 강인호가 존 스미스를 바라봤다. 스미스 씨, CIA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무슨 의미인가요? 박동선의 로비 활동을 CIA가 묵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했다는 뜻이에요. 존 스미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동선이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봤어요. 일부는 한국에서, 일부는 일본에서 왔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 내 비밀 계좌에서 나왔어요. 한지아가 덧붙였다. 그 계좌는 CIA 작전 자금 계좌였어요. 미국이 왜 그런 일을? 동아시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요. 한국 정치인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일본을 견제하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진실 남북한의 비밀 협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인호가 박 부장을 바라봤다. 남북한이 실제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박정호 씨가 남긴 자료 중에 북한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그 돈이 어떻게 남한으로 들어왔는지 추적한 결과 한지아가 자료를 보여줬다. 중앙정보부 루트를 통해서였어요. 박 부장이 부인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 부장님, 한지아를 통해 저를 감시한 것도 이 계획의 일부였죠? 남북한이 공동으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장기 계획이 있었고, 코리아 게이트는 그 첫 번째 단계였어요. 네 번째 진실 진짜 조종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강인호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다. 이 모든 계획을 실제로 조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죠? 박충식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충식에게 집중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박충식이 발끈했다. 저는 피해자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설계자였어요. 박충식의 정체. 강인호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박충식 의원은 일본, 미국, 남북한 모든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첫째, 일본 기업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둘째, CIA와 비밀 접촉을 유지했어요. 셋째, 중앙정보부와 공조했어요. 넷째, 북한과도 비밀 채널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어요. 한지아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박정호 씨가 남긴 자료 중에 박충식 의원의 비밀 계좌 내역이 있어요. 모든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각각에게는 다른 정보를 제공했어요. 살인의 진실. 그리고 증언자들을 죽인 것도 박충식 의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정호 씨, 이승호 기자, 최영준 씨, 김영식 보좌관. 모두 박충식 의원의 이중 플레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강인호가 박충식에게 다가갔다. 의원님, 당신은 모든 세력을 속이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언자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계획이 위험해졌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제거한 거예요. 최후의 발악. 박충식이 갑자기 권총을 꺼냈다. 모두 조용히 해.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사람을 죽이면서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지아가 조용히 박충식의 뒤로 다가갔다. 과거 공작원 시절의 기술을 사용해서. 의원님, 이제 끝이에요. 한지아가 박충식의 손목을 꺾어서 총을 떨어뜨렸다. 끝났어요. 진실의 완성. 박충식이 제압된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모든 세력을 이용했다. 일본에서는 돈을 받고 미국에는 정보를 팔고 남북한에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증언자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이중 플레이가 드러날 위험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제거한 것이었다. 의원님, 당신의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어요. 강인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각자의 운명. 박충식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다나카는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존 스미스는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갔다. 박 부장과 박민철은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제8장 남겨진 그림자 에필로그 1978년 4월 15일 박충식의 체포로 코리아 게이트 연쇄살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계속되고 있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형사님,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그리고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실제로 박충식의 재판에서는 그의 개인적 범죄만 다뤄졌다. 코리아 게이트의 국제적 배경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의 한계. 며칠 후, 한 기자가 강인호를 찾아왔다. 형사님,
이번 사건의 전모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요. 실제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박충식 의원, 정치자금 관련 살인 혐의로 체포라는 단순한 기사였다. 진짜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개인적 성장.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지아, 처음에 당신이 저를 감시하러 온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도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지아가 강인호의 손을 잡았다. 형사님,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예요. 새로운 사건의 예고. 며칠 후, 새로운 사건이 신고되었다. 형사님들, 강남에서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대기업 총수가 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현장 상황이 이상해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또 시작이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진정한 파트너십.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통해 강인호와 한지아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선택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지아, 김근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기뻐했을 거예요. 형사님이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강인호가 김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근수야, 지아와 함께 계속 정의를 실현해 나갈게. 사회적 변화. 1978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정감사 기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 정보기관들의 비밀 공작, 그리고 권력층의 부패. 형사님, 우리가 밝힌 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왜요? 김근수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있잖아요. 진실을 찾아라라는. 미래를 향한 다짐. 1978년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피고 있었고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한강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럴 테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김근수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들의 파트너십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지아, 혹시... 네. 개인적으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지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천천히 해요.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2025년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죠. 75세의 강인호가 기자에게 말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한지아가 덧붙였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죠.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젊은 수사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강인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진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세요.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978년의 어두웠던 거리들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강인호와 한지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수야, 우리 잘하고 있지?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김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인호야. 정말 잘하고 있어. -4편완